네, 여전히 엇갈린 흐름 보여주고 있는 미증시입니다. 현재 다우지수만 소폭의 오름세 보이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오늘 시장 대응에 필요한 내용들 함께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글로벌 인사이트 시간이죠. 오늘 타이거인베스트 황윤석 대표 모셨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의 주제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주제는요. 트럼프 관세 제2라운드 타코 트레이딩 고고라는 주제 준비해 주셨어요. 네. 아니 이제 8월 1일까지 정말 2라운드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 같은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여전히 강하죠. 네. 이 타코라는 것 때문인지 네. 짚어주시죠. 지금 관세가 이렇게 오르고 뭐 지금 하루가 자고 나면 계속해서 관세 위협을 하고 있잖아요. 네. 그런데 나스닥이나 S&P 500은 연일 신고가 행진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투자자분들이 많이 궁금해하세요. 도대체 왜 그런 거냐. 네. 왜 그런 거죠? 예, 근데 지금 아까 타코라는 얘기를 했는데 이 타코 랠리가 지속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타코의 뜻은 아마 다 아실 건데요. 트럼프 always chickens out 그런 얘기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네. 처음에는 큰 소리를 쳤는데 나중에 물러선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관세를 뭐 50% 부과를 하겠다 해놓고선 나중엔 뭐 15%, 10% 상호관세로 그쵸. 이렇게 여태까지 해온 거죠. 네. 그런 걸 봤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지금 관세에 대한 얘기를 좀 2라운드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를 한번 말씀을 드려볼 텐데 먼저 14개국에 대해서 관세를 이제 관세 서한을 발송한 다음에 또 8개국에 대해서 추가 관세 서한을 발송을 해가지고 전부 22개국 정도의 발송을 한 걸로 여태까지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8월 1일부터 상호관세가 부과된다는 내용이고요. 그래서 그 내용을 한번 좀 지금 보시고 계시는데요. 여기 보시면 이제 한국과 일본은 1차로 어제 했었고요. 이제 또 오늘 했던 데가 이제 8개국인데 그 중에 눈에 띄는 게 이제 그 브라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브라질에 엄청 대해서 큰 수치던데요. 네, 50% 관세를 부과했는데 그 전에 4월 달에 이제 그 상호 관세 부과한 거 보니까 10%였어요. 근데 지금 50%인 거 보니까 그런데 지금 왜 브라질에 대해서는 이렇게 했느냐라는 걸 보면 정치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중국과 러시아가 주도하는 이 브릭스라는 신흥 경제국 연합체에서 지금 트럼프의 무차별 관세 또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습한 거에 대해서 비판을 하면서 반미 행보를 보이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한번 표본으로 한번 저렇게 50% 관세를 괘씸죄로 이제 적용을 한 거로 보여지고요. 네. 그 전에 이제 어제는 한국과 일본이 이제 그 25% 상호 관세를 부과를 받았는데 그게 이유가 뭐냐면 한국과 일본이 미국 교역량이 지금 그 관세 국가들 중에서 제일 큽니다. 연간 1,400억 달러 정도가 일본이고요. 우리나라는 1,300억 달러 정도가 됩니다. 네. 그래서 교역량 규모가 상당히 크다는 거고요. 우리나라는 또 지금 방위비와 연관해서 이게 패키지 딜이냐 아니냐까지도 지금 시험 무대에 올라 있는 상황이니까 앞으로 관세 협상이 굉장히 중요할 거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 관세에서 좀 예외로 된 국가들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그 관세 중에서 중국에 대해서는 145% 관세를 했는데 30%로 낮췄는데 8월 12일 날 이게 만료가 될 예정이에요. 그래서 그 후에 다시 관세 협정을 체결을 해야 되는 거고요. 멕시코와 캐나다 같은 경우를 보면 상호 관세가 아직 미적용돼 있는데 펜타닐 이후로 25% 관세 유예가 지속이 되고 있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영국과는 상호 관세 10% 합의를 한 상태고요. 그 다음에 베트남에 대해서는 또 46%에서 20%로 하향을 했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왜 이렇게 타코 트레이딩을 월가에서도 보고 있느냐 하면요. 그동안의 트럼프의 행보를 본다면 사실상 지난 4월 2일 57개국의 상호관세를 부과하고 나서 또 7월 9일까지 90일간 유예를 했고요. 네. 그다음에 또 이게 종료가 되니까 또 8월 1일까지 연장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 보시면
이렇게 고율 관세를 매기게 되면, 상호 관세를 매기게 되면 가장 피해를 입는 나라는 사실상 미국 국민들이에요. 그쵸. 이게 수입품에 대해서 관세를 매기다 보니까, 미국으로 들어오는 수입품에 관세를 매기다 보니까 당연히 가격이 높아지게 돼 있어요. 물가도 올라가고. 네, 물가도 올라가고요. 그래서 미국 국민들은 옛날 같으면 예를 들어서 한 제품을 10달러에 사던 게 관세 때문에 15달러를 지불을 해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게 미국 사람, 그러면 이거를 이제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거죠. 트럼프 대통령도. 그러다 보니까 자꾸 연준에 대해서 금리를 내려라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지금 3%까지 더 내려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네. 그 다음에 또 금리 인하 압박 외에 그래서 또 큰 소리를 치는 게 감세안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지금 반영하지 않았냐. 그래서 기업들이 소비자한테 물가를 전가하지 말고 기업이 그걸 부담해라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요. 이게 지금 앞으로 이제 금리 상승 또 이 관세로 인해서 연준에서는 지금 관세 때문에 금리를 내릴 수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네. 이 관세로 인한 영향 때문에 물가가 올라가고 이런 거에 대해서 지금 부담스러워하는 거죠. 그런데 이게 이제 미국 이제 연준이나 이런 쪽에서는 앞으로 이게 경기 침체가 온다 그러면 이게 누구 책임이냐 이 문제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하고 연준이 이제 핑퐁식 주고받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네. 관세를 안 내리기 때문에 지금 이 물가가 이렇게 오르는 거다라는 거고 관세 때문에 금리를 인하할 수 없다 이렇게 지금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런 것 때문에 아까 타코 트레이딩이라는 걸 말씀을 드렸는데 앞으로 상호 관세를 이렇게 지금 전 세계 44개국 지금 이렇게 상호 관세를 높게 했잖아요. 또 그 위에 품목 관세로 한다 그러면 제약에 대해서 200%또 철강 알루미늄에 대해서는 50% 이런 식으로 막 하고 있는데도 지금 시장은 지금 이렇게 했지만 나중에 결국은 또 다 내리겠지라는 네. 이런 심리가 깔려 있어서 시장이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고요. 그러면서 기술주 위주로 올라가는 장세가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거는 제 의견이 아니라 월가의 많은 사람들이 결국은 또 내릴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래서 네. 이 타코 트레이딩 때문에 지금 미국 언론과 시장 분석가들이 지금 미국 S&P 500 지수의 목표 주가를 계속 올리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S&P 500의 일봉 차트를 한번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지금 여기서 보면 지금 V자형 반등이 나오고 있는데 보시면은 지금 6,284 정도를 넘어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지금 앞으로의 전망을 한번 보신다고 하면은 지금 골드만삭스는 올해 6,900까지 간다는 얘기거든요. 그 다음에 그 이유는 뭐냐면 연준이 예상보다 금리 인하 시기를 빠르게 앞당길 거다라는 네. 얘기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원래는 5,600까지 간다고 그랬는데 지금 6,300인데 거의 다 왔잖아요. 그래서 추가 상승 여력이 있다는 거고요. 경기 침체 영향에도 기업 실적이 좋아질 거다라는 기대가 있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 본격적으로 2분기 기업 실적이 발표되고 있잖아요. 네. 그런데 아직은 관세 영향이 이제 기본 관세 정도만 기업 실적에 반영이 돼 있을 거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2분기 기업 실적까지는 크게 영향이 없을 거다라고 보는 시각이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 UBS 같은 데서는 이 관세를 연기했기 때문에 이게 크리스마스가 되면 보통은 물가가 올라가게 마련인데 그 물가 충격을 완화할 수도 있다. 이렇게 긍정적인 얘기들을 많이 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시장은 지금 트럼프 관세에 대해서 제2라운드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도 시장은 크게 요동치지 않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미증시가 관세에 좀 상당한 내성이 생긴 것 같습니다. 네. 타코, Trump always chickens out, 도망갈 거다, 결국 네. 겁을 먹을 거다 이렇게 좀 예상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S&P 500이 정말 앞으로 더 오른다니 그러면 우리 좀 세부 종목들도 한번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투자자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좀 눈여겨봐야 할 종목들 몇 개 좀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제가 궁금한 건 엔비디아가 네. 어제 또 장중에 시총 4조 달러를 찍었잖아요. 네.
앞으로의 전망 어떻게 보세요? 지금 엔비디아가 뭐 사상 최초로 정말 4조 달러를 넘어섰다고 하는데 저는 오늘 깜짝 놀란 게 포춘지에서 네. AI는 이제 시작이다라고 얘기하면서 이제 시작이다? 네. 엔비디아 시총이 10조 달러까지 갈 거다 이렇게 전망을 했어요. 네. 그래서 저는 야 이게 좀 너무 막 나가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네. 이 시간 문제다라고 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PER, 그러니까 펄을 비교를 해보니까 지금 엔비디아는 33배 정도에밖에 안 되는데 테슬라는 이미 168배다. 테슬라에 비하면 아직 못 간 거다. 예, 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뭐 차트를 보신다면 지금 160달러까지 지금 가파르게 넘어서고 있는 상황인데요. 오늘은 약간의 지금 조정 뭐 162달러 나오고 있는데 이제는 천장을 뚫은 상태이기 때문에 사실 목표 주가를 예상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월가에서 지금 예상하는 거는 180달러 정도에서 200달러까지 얘기를 했는데 220달러까지도 지금 최근에 나온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저는 개인적으로 의견을 물어보시면 가지고 있으면 지금 팔 이유는 없겠지만 지금 신규 진입은 좀 너무 부담스럽다. 조정을 기다렸다가 들어가시는 게 낫겠다라는 생각이고 만약에 들어가신다 그러면 저는 엔비디아보다는 브로드컴이 좀 낫다. 지금 들어간다면요? 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엔비디아는 조금의 조정을 기다렸다가 들어가자. 하지만 앞으로 정말 잘 갈 거다 언급까지 해주셨습니다. 대표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타이거인베스트 황윤석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대표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